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지역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갭스 서울 소식 진행의 이선희입니다. 요즘 주변에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이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동안 소원했던 지인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연금 수급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매월 갭스 서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월 갭스 서울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공단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공단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포털 바로가기 화면 신설로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 검색바를 최상단에 배치했고 자주 찾는 정보 설정을 추가하는 등 메인 화면을 개편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과 CS 섹션 신설로 고객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 자주 찾는 연금 서비스 바로가기 추가 등 연금 복지 포털 메인 화면을 개편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모바일 앱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면 개편 중에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과 합산해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세 대상 연금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직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직접 장부를 증빙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에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그리고 절세 방법 등을 영상을 찍어서 게재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금 수급자분들이 혹시 연금 계좌번호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공단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유선으로 신상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신상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공무원연금공단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연금공단 앱 설치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무원연금을 검색한 후에 모바일 공무원연금공단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상 변동이 있는 연금 수급자분들은 바로 모바일 공무원연금공단 앱에서 연금 수급 사항을 클릭하셔서 본인이 직접 주소와 연금 계좌번호, 주민번호, 성명 등 신상 변동을 편리하고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4321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4월부터 메타버스, 유튜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강좌와 상담을 12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연금 강좌는 월 5회씩 개최되며 강좌 주제는 득이 되는 연금 상식, 연금 지급정지제도, 연금 과세제도, 분할연금제도, 퇴직유족연금 승계제도, 퇴직자 중심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총 6개 주제를 번갈아 가면서 운영합니다. 또한 연금 상담은 월 4회씩 개최되며
연금 일반, 연금 지급정지제도, 연금과세제도, 분할연금제도, 퇴직유적연금 승계제도 등 5개 주제로 운영이 됩니다. 세무상담은 월 1회씩 운영이 되는데요. 국세 동호회 소속 현직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3개 주제로 운영이 됩니다. 건강강좌는 월 3회씩 경희의료원과 함께 고령자 중심의 질환에 대해서 양방과 한방이 번갈아 가면서 실시간 유튜브로 운영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연금수급자분들은 서울 지부의 문자 전용 핸드폰 010-4455-2710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담당 직원이 상담 일정과 참여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부 02-560-2553으로 전화를 주시면 또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연금수급자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지부의 연금수급자 관리 담당이신 이상영 차장님 모시고 연금상식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 연금상식 코너는 연금수급자분들의 권리상실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이 됐는데요. 이상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연금상식 코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우리 연금수급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2025년 소득에 따른 연금 일부 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에 의한 연금 일부 정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 연금 이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월액보다 네. 많은 경우에 최대 2분의 1까지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또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죠? 네,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이 감액되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평균 월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작년도에 그 네. 공무원 연금을 전부 다 평균을 내보니까 274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합계액이 274만 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연금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이 됩니다. 네. 274만 원보다 적으면 낼 필요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또 사업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네, 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저희들이 이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국세청에서 확정된 그 소득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금 일부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은 선생님들이 신고하신 네. 종합소득세 신고액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5월까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네네. 상당히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근로소득인 경우에 총급여에서 국가에서 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월 평균 274만 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네. 274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 감액되는 그 기준은 저희 연금법에 따라서 구간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어떤가요? 네,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74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연금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근로소득일 경우 세금을 제하기 전인 세전 370만 원 이하로 급여를 받는다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군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총급여에서 국가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빼면 세전으로 월 평균 한 3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그 세전으로 37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시면 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해주실 예정인가요? 예, 다음 달에는 장애 자녀 퇴직 유족연금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부 연금수급자 관리 담당이신 이상영 차장님 모시고 연금 상식 코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5월 갭스 서울 소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이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건강하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